나는 결혼을 하고 남편과 맞벌이 하느라 정신없이 살고 있었다. 신혼생활 하면서 알게 된 어떤 남자와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고백해 보겠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 남자와는 내가 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알게 되었다. 그 남자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을 털어놨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교류하고 지낸다. 직장 일이 힘이 들었던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신혼 시절에 찾아온 소중한 생명이 내 안에서 끝까지 자라지 못하고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다. 잉태의 신비로움, 희열을 만끽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기 시작했다. TV에서 어떤 부부가 나왔는데 생선구이를 먹는 장면이 나왔다. 나는 평소 가리는 것 없이 다 잘 먹는 편인데 그 장면을 본 후 화장실로 달려가게 되었다. 어릴 때 엄마께 들었던 무서운 입덧이 시작된 것이었다. 엄마는 내가 나오기 전날까지 구역질을 했다고 한다. 내 언니, 오빠를 임신했을 때보다 나를 품었을 때 입덧이 가장 심했다고 했다. 심지어 물도 개원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었고 음식이 들어가면 바로 화장실로 직행하게 되니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했다. 내 몸은 말라가도 아이만 잘 크면 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버텼다. 정기검진일이 되어 산부인과에 갔는데 아이가 크지 않았다고 했다. 심장이 멎은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3번의 유산을 겪었다. 남편은 우리 둘이 잘 살면 된다고 하면서 마음 편하게 쉬라고 했다. 회사에서 긴 휴가를 써도 된다고 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무리하게 회사 일을 한 것이 잘못인가? 회사가 멀어서 그랬나? 회사 동료들은 멀쩡하게 둘째까지 낳던데 나만 왜 그러지? 회사에 미련을 버리고 집에 있게 되었다. 그것도 잠시뿐 생활정보지에 실린 공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언니들, 동갑 친구를 사귀면서 바쁘게 지내기 시작했다. 부지런히 배우고 쫓아다니다 보니 나 혼자 독립할 수준이 되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이벤트 회사를 차렸다. 남편은 잔치 예정이 있는 지인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소개했고 나는 성심성의껏 일해줬다. 일이 많은 날은 우리 부부가 각자 다른 장소에서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 몇 명을 쓸 정도로 잘 되었다. 어느 날 대기업에서 행사 의뢰가 들어왔다. 몇만 명의 직원이 모여 행사를 하는데 인형 탈을 쓰고 홍보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젊은 남자 대학생들을 고용해 귀여운 인형 탈을 쓰고 풍선을 나눠주라고 했다. 귀여운 대학생들에게 꽤 많은 돈은 지불했고 사우나 티켓도 줬다. 이 행사는 의뢰한 회사에서 많은 신경을 쓰는 행사였고 내년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처음 해본 행사치고 성공적으로 끝나 뿌듯한 마음에 집에 돌아갔다. 담당 직원인 성은 씨에게 전화가 왔고 아주 만족했다며 내년에도 행사를 맡기겠다고 했다. 나는 이벤트 사무실에서 생일 파티, 돌잔치, 환갑, 프로포즈, 심지어 100세 생신 파티까지 주관하며 바쁘게 지냈다. 아이를 잃고 우울해하던 지내다가 활기차게 활동하는 모습을 본 남편은 새 차를 샀고 주말에 전적으로 내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좋은 날인데도 행사장에 들어서서 말도 안 되게 짜증을 부리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사람을 모함하는 고객이 있기도 했지만 그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부분 잔치 때 식사하고 가라며 식권을 주거나 팁을 잘 챙겨주기도 했다. 주로 기쁜 잔칫날에 장소를 빛내주는 일을 하는 일이니 일도 건전했고 재료비도 별로 들지 않아 좋았다. 정신없이 일하던 어느 날 전에 행사를 의뢰한 성훈 씨가 전화를 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계열사에서 우리 업체에게 일을 의뢰하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 감사하게도 성훈 씨를 통해서 많은 행사를 소개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나는 그 당시 새로 시작한 일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아이도 자연스럽게 생겼으면 하는 마음도 살짝 있었다. 남편은 무리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이 많아지니 적당히 할 수 없었다. 남편은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우리 둘만의 시간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다며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 나는 이를 의뢰한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전화를 걸어 시간 되면 남편과 같이 식사하자고 제안했다. 날짜를 잡고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급한 일이 생겨서 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성훈 씨와 둘이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 직원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나이는 나보다 1살 어렸고 결혼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다. 성훈 씨처럼 대기업에 다니면 연차가 쌓이면 급여도 오르고 보너스도 넉넉히 받으니 가정을 꾸리기 좋잖아요. 제가 결혼 생활 해보니 너무 좋던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요 하고 분위기를 띄웠다. 성훈 씨는 자리를 옮기자고 했고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고 집에 갈 생각이었다. 성훈 씨는 사실 고백할 것이 있다고 했다. 자기는 새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지금은 새엄마와 연인처럼 지낸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계신다고 했다. 자기는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새엄마와 틈이 날 때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애인을 사귈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성훈 씨의 삶의 방식에 이래라 저래라 조언을 할 입장이 못 되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유치원 다닐 때 엄마가 다른 남자를 알게 되어 집을 나갔다고 한다. 아빠는 성훈 씨를 혼자 키우다가 주변인들의 권유로 지금의 새엄마를 만났고 새엄마는 자기를 위해 동생도 낳지 않고 결혼 생활을 했단다. 새엄마는 직접 낳아준 엄마는 아니지만 사랑과 정성으로 성훈 씨를 키워줬고 아버지는 성훈 씨가 성인이 되자 할 일은 다 했다며 학교 근처에서 독립해서 살라고 했다고 했다. 새엄마는 아직은 그럴 수 없다며 내 옆에서 밥 챙겨주고 같이 살갑게 지내고 싶다고 했단다. 성훈 씨는 친한 친구 한 명에게 새엄마가 자기를 데리고 살려고 한다고 살짝 말했더니 못된 새엄마 같으면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독립시키려고 먼저 말을 꺼냈을 텐데 끝까지 보살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예쁘다며 부럽다고 했단다. 성훈 씨는 친구에게 그런 말을 들은 후 새엄마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연한 계기로 예쁘고 젊은 새엄마와 연인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 아빠를 보면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지금은 서로가 만족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고백했다. 성훈 씨는 앞으로 나랑 친구같이 지내자고 했고 나는 어려운 이야기 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 후로 나는 성훈 씨 소개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했고
귀여운 아이를 낳게 되었다.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예전처럼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마침 성훈 씨 새어머니가 일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비췄고 기술을 전수해줬다. 성훈 씨는 나를 믿고 비밀을 털어놨으니 나도 성훈 씨의 비밀을 지켜줬다. 가끔 거래처 손님들과 식사를 하기도 하는데 마음을 터놓고 깊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 성훈 씨의 개인사를 듣고 난 후 사람 사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가진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게 되니 그 점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는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고 성훈 씨는 혼자 살고 있다. 작년에 성훈 씨 부모님이 2달 사이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 줄기 빛이 되어 내 삶을 밝게 해준 성훈 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부탁이든 도와줄 생각이다.